내용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해 왕관 연산군 이야기. 프롤로그 궁궐의 비명. 1479년 겨울 창덕궁 대조전에서 한 여인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마마,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옵소서. 궁녀들이 패비윤 씨를 끌어냈다. 그녀의 손톱 밑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피가 묻어 있었다. 남편이자 왕인 성종의 얼굴을 긁은 혈흔이었다. 어마마마. 7살 소년이 달려왔다. 훗날 조선의 10번째 왕이 될 이웅. 그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했다. 궁녀들이 그를 막아섰다. 세자 저하 들어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사약을 받았다. 그리고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복수국의 씨앗이 뿌려졌다. 일장 왕이 된 소년. 1494년 12월 24일 성종이 승하했다. 19살 세자 이웅이 왕위에 올랐다. 전하, 첫 조회를 시작하옵니다. 대전에 들어선 연산군은 떨리는 손으로 옥좌에 앉았다. 수백 명의 신하들이 절을 올렸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다. 성종 대왕께서는 참으로 훌륭하셨는데 어린 주군을 잘 보필해야겠군. 연산군은 그 시선들을 느꼈다. 자신을 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야 할 어린아이로 보는 눈빛이었다. 전하, 오늘은 대학의 수신제가치 국평천하에 대해 강론하겠사옵니다. 경연이 시작되었다. 유신들은 끊임없이 말했다. 성종 대왕께서는 이렇게 하셨사옵니다. 선왕의 뜻을 받들어 옛 성현의 가르침에 따르면. 연산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옷소매 안에서 굳게 쥐어져 있었다. 2장 첫 번째 피. 즉위 4년째 되던 해 연산군은 어느 날 밤 서고를 뒤지다 한 권의 문집을 발견했다. 조의제문. 김종직이라는 선비가 쓴 글이었다. 내용을 읽던 연산군의 눈이 점점 커졌다. 이것이 조상을 욕보이는 글이라고? 글의 표면은 초나라 구론의 충신을 애도하는 내용이었지만 실제로는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는 은유였다. 세조는 연산군의 증조부였다. 이윤경, 당장 이 글을 쓴 자들을 조사하라. 전하, 김종직은 이미 죽었사옵니다. 그렇다면 무덤을 파헤쳐라. 그리고 그 제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여라. 1498년 무오사화가 시작되었다. 김종직의 시신은 부관 참시되었고 그의 제자 김일손을 비롯한 살인파 선비들이 대거 처형되었다. 이것이 왕의 권위다. 연산군은 피로 물든 손으로 옥좌를 움켜쥐었다. 처음으로 자신이 진짜 왕이 된 것 같았다. 3장 어머니의 진실. 1504년 어느 날 밤 연산군은 잠에서 깨어났다. 침전 밖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렸다. 누구냐? 궁녀 한 명이 바닥에 엎드려 떨고 있었다. 연산군이 다가가자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마마. 소인이 말씀드릴 것이. 어서 말해. 세자 저하의 생모 윤씨 마마께서 사약을 받으신 것이 억울하셨사옵니다. 연산군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무엇이라 했느냐? 궁녀는 모든 것을 토해냈다. 윤씨가 질투로 성종의 얼굴을 긁었던 것, 그러나 그 뒤에는 인수대비와 후궁들의 음모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윤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죽어갔다는 것. 연산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춘당대에 모든 대신들을 소집했다. 어머니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하라. 신하들은 당황했다. 이윽고 한 대신이 입을 열었다. 전하, 패비윤 씨는 죄를 지어. 입 닥쳐. 연산군의 고함에 전각이 떨렸다. 나는 어머니가 편히 돌아가셨다고 들었다. 하지만 사약이라니. 누가 감히 내 어머니를 죽였느냐? 며칠간의 신문 끝에 진실이 드러났다.
당시 폐출을 주장했던 대신들, 증언했던 궁녀들, 그리고 사약을 올렸던 내관들의 명단이 작성되었다. 1504년 갑자사화가 시작되었다. 윤필상, 내가 우의정으로서 내 어머니를 폐출하자 했지? 전하, 그것은 선왕의 명. 끌어내어 목을 베라. 한치영, 내가 증언했다고? 전하, 소신은 혀를 뽑아라. 연산군의 분노는 끝이 없었다. 관련자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 처벌받았다. 궁궐에는 연일 피바람이 불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소서. 연산군은 어머니의 위패 앞에서 피눈물을 흘렸다. 사장 광기의 시작. 복수 이후 연산군은 달라졌다. 전하, 경연을 시작하겠사옵니다. 경연? 그런 것은 이제 필요 없다. 나는 충분히 배웠다. 전하, 내 말이 곧 법이다. 너희들의 잔소리는 이제 듣지 않겠다. 1505년 연산군은 사간원과 사원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했다. 왕을 가나는 언론기관들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어느 날 신하 한 명이 용기를 내어 간언했다. 전하,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사옵니다. 제발. 백성이 뭐가 중요한가? 내가 왕이다. 백성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 연산군은 그를 곤장백대에 처했다. 그 신하는 사흘 만에 죽었다. 전하께서 미치셨다. 조용히 하게. 목숨이 아까운가? 신하들은 입을 다물었다. 오장향락의 궁전. 1505년 가을 연산군은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전국에서 미녀를 뽑아들여라. 15에서 20살까지 용모가 뛰어난 자들을 모두 궁으로. 전하, 그것은 거역하는 자는 역적으로 다스린다. 채홍사라는 관리들이 전국을 돌아다녔다. 양반가의 딸이든 평민의 딸이든 가리지 않았다.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는 소문만 들리면 강제로 끌고 갔다. 어느 마을에서는 딸을 숨기려던 아버지가 채홍사에게 맞아 죽었다. 어느 집에서는 딸이 끌려가자 어머니가 스스로 목을 맸다. 궁궐에는 수천 명의 여인들이 모였다. 연산군은 밤마다 연회를 열었다. 노래하라. 춤추라. 술과 음악이 밤새도록 이어졌다. 성균관을 폐쇄하고 그 자리에 궁궐을 확장했다. 선비들이 공부하던 곳이 왕의 유흥 장소가 된 것이다. 전하, 국고가 바닥났사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에게 더 거둬라. 세금이 급증했다. 백성들은 굶주렸고 도적들이 들끓었다. 하지만 궁궐에서는 날마다 잔치가 벌어졌다. 육장 공포 정치. 연산군의 의심병은 갈수록 심해졌다. 내 욕을 한 자가 있다고? 네, 전하. 한성부의 김모라는 자가 주막에서. 당장 잡아들여라. 그리고 그 주막에 있던 자들도 모두. 1506년 초 연산군은 금표를 설치했다. 왕에 대한 비판은 물론이고 왕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 것이다. 전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자는 모두 고하라. 고하지 않으면 같은 죄로 다스린다. 백성들은 서로를 의심했다. 이웃이 밀고자가 될 수 있었고 친구가 적이 될 수 있었다. 거리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어느 날 대신 한 명이 연산군에게 물었다. 전하, 이것이 진정 전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옵니까? 연산군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원하는 세상? 나는 단지 배신당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하지만 그 대신도 며칠 후 숙청당했다. 7장 반정의 밤. 1506년 9월 2일 밤 박원종의 집. 더 이상은 안 돼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하오. 성희안, 유순정, 홍경주 등 훈구파 대신들이 모였다. 그들은 연산군 정권의 핵심이었지만 이제는 왕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진성대군을 추대하는 것이 어떻겠소? 성종의 둘째 아들이자
연산군의 이복 동생인 이역 훗날 중종의 이름이 거론되었다. 좋소. 내일 밤 거사하는 것이 어떻겠소? 그리하겠소. 9월 3일 새벽 무장한 군사들이 궁궐을 포위했다. 역적 연산을 패하라. 궁궐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연산군의 측근들이 하나둘 사로잡혔다. 전하, 어서 피하시옵소서. 연산군은 침전에서 뛰쳐나왔다. 그의 손에는 보검이 들려 있었다. 감히 역적들이. 하지만 그를 지키는 군사는 아무도 없었다. 모두 도망가거나 투항했다. 전하, 끝났사옵니다. 박원종이 군사들과 함께 들어왔다. 연산군은 보검을 떨어뜨렸다. 나는 왕이다. 이제는 아니옵니다. 그날 연산군은 폐위되었다. 왕이 아닌 군으로 강등된 것이다. 조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8장 마지막 나날. 강화도 교동의 작은 민가. 연산군은 초라한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왕은 이제 죄인이 되어 유배 생활을 했다. 밥이요. 감시하는 관리가 밥그릇을 던지듯 놓고 갔다. 연산군은 그것을 바라만 보았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는 생각했다. 어머니를 잃었던 어린 시절을, 자신을 무시하던 신하들을, 진실을 알았을 때의 분노를, 그리고 끝없는 복수를. 나는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어느 날 밤 연산군은 심한 복통을 느꼈다. 피를 토했다. 독이었다. 반정 세력은 그가 살아있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다. 어마마마, 이제 곧 뵙겠사옵니다. 1506년 11월 6일 연산군은 3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에필로그. 왕이 아닌 무덤. 연산군의 무덤은 왕릉이 아니다. 묘라 불리는 초라한 무덤일 뿐이다. 그의 묘 앞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 연산군지묘. 왕이 아닌 군. 왕릉이 아닌 묘. 역사는 그를 폭군으로 기록했다. 하지만 그의 무덤 앞에 서면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 그는 정말 처음부터 괴물이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그를 괴물로 만들었을까? 어쩌면 연산군은 조선이 만들어낸 비극이었는지도 모른다. 사랑을 몰랐고 신뢰를 몰랐으며 오직 권력과 복수만을 알았던 왕. 그의 일생은 하나의 경고다. 사랑받지 못한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 상처받은 영혼이 얼마나 많은 이들을 고통에 빠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괴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것. 끝. 내가 이렇게 된 것이 과연 내 죄뿐이냐? 연산군의 마지막 말 중에서